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아저씨,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거면 어쩔 건데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들의 고함이 거실 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되돌아왔다. 65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며 누구 엄마, 누구 부인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들 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호야, 엄마는 65살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자야. 내 가슴이 아직 뛴다는 게 왜 너한테는 수치가 되어야 하니? 1. 시들지 않은 꽃 영숙의 일상. 영숙은 동네 작은 모퉁이에서 꽃집을 운영한다. 이름은 봄날.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뒤 적막한 집안 공기를 견디기 힘들어 시작한 일이었다. 꽃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정성을 들이는 만큼 피어났고 영숙은 거기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새벽같이 꽃시장에 다녀오고 시든 이파리를 정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것. 친구들은 이제 손주나 보면서 편하게 살아 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퇴근 후 텅 빈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야만 겨우 잠들 수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 한 남자가 그녀의 정체된 일상에 파동을 일으켰다. 저 여기서 꽃 그림을 그려도 실례가 안 될까요? 이 가게 조명이 참 따뜻해서요. 백발이 희끗희끗하지만 눈매가 맑은 남자, 민석이었다. 은퇴한 건축가라는 그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영숙은 얼떨결에 구석진 자리를 내주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68. 다시 찾아온 설렘. 민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꽃집을 찾았다. 그는 거창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앉아 영숙이 다듬는 프리지어, 안개꽃, 장미를 묵묵히 스케치했다. 영숙은 처음엔 누군가의 시선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가 주는 묘한 안정감에 익숙해졌다. 오늘은 장미 색깔이 유난히 짙네요. 영숙 씨 마음 같아 보입니다. 민석이 건넨 첫마디에 영숙은 잊고 살았던 부끄러움을 느꼈다. 영숙 씨, 누군가에게 내 이름으로 불린 게 대체 얼마만이었던가?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석 역시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에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제가 잘 사는 줄 알죠. 매달 붙여주는 용돈이 제 행복의 전부라고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영숙 씨,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지 통장에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민석의 말은 영숙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두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낡은 LP 카페에 가서 옛 노래를 들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나누는 대화는 젊은이들의 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깊고 은은했다. 서로의 주름진 손등을 우연히 스칠 때마다 영숙의 심장은 20대의 소녀처럼 요동쳤다. 3. 현실이라는 벽, 자식들의 반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의 꽃집에 불쑥 찾아온 아들 진호가 민석과 함께 있는 영숙을 목격한 것이다. 진호는 민석을 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요즘 엄마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꽃집 비우는 시간이 많다더니 혹시 이분 때문이야? 진호의 태도는 무례했다. 그는 민석의 배경을 묻고 재산을 묻고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몰아붙였다. 민석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 자리를 피해 주었지만 그날 저녁 영숙의 집은 전쟁터였다. 엄마, 요즘 뉴스 안 봐요?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벌써 잊으셨어요? 남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 영숙은 기가 막혔다. 30년을 남편을 위해 30년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 남편이 아플 때 대소변을 받아내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것도 영숙이었고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흔들릴 때 노후 자금을 털어준 것도 영숙이었다. 진호야,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게 아니야. 난 그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사람답게 온기를 느끼며 살고 싶은 뿐이야.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니? 영숙의 호소에도 진호는 마구난이었다. 친구들과 이웃들의 시선, 유산 문제, 아들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4. 친구의 조언과 내면의 갈등. 마음이 심란해진 영숙은 오랜 친구 명자를 만났다. 명자는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니 화를 찼다. 영숙아, 자식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 나이에 연애하면 뭐 할 건데. 몸이라도 아파봐라. 결국 수발되는 건 자식들이야. 그 남자도 자기 몸 불편해지면 너한테 의지하려고 드는 걸지도 몰라. 그냥 적당히 친구로 지내. 괜히 동네 소문내지 말고. 믿었던 친구마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영숙은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정말 내가 노욕을 부리는 것일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것이 죄일까? 그녀는 민석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꽃집 문도 며칠간 닫아 걸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거울 속에 나는 매일 더 늙어간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는데 이대로 자식들의 눈치만 보며 박제된 것처럼 살아야 할까? 5. 지혜롭게 선택한 다시 피어난 봄. 일주일 뒤 민석이 영숙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는 수축해진 얼굴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영숙이 꽃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린 수십 장의 스케치가 들어있었다. 영숙 씨, 저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누군가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녁 노을을 같이 바라보며 참 예쁘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당신이라서 좋은 겁니다. 자제분이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지 아이들의 대리물이 아니잖아요.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진호를 다시 불러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호야, 엄마는 민석 씨와 계속 만날 거다. 혼인신고나 살림을 합치는 서두름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남은 삶의 소중한 동반자로 그분을 예우할 생각이다. 만약 네가 내 행복보다 네 체면이 더 중요하다면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으려 한다. 내 유산이 걱정된다면 지금 공증이라도 해줄게. 하지만 내 마음까지 너에게 허락받지는 않겠다. 아들은 엄마의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다. 항상 오냐 오냐 하던 엄마가 아니었다. 영숙의 눈빛에는 그 어떤 청춘보다 뜨거운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6. 노년의 로맨스, 그 깊고 은은한 향기. 그 후로 두 사람의 연애는 계속되었다.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고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민석과 함께 등산을 가고 무릎이 아프면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준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한다. 가끔은 서로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공유하며 우리 1년만 더 건강하게 연애합시다 라고 웃음 짓는다. 어느 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민석이 영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다. 영숙 씨, 다시 태어나도 나랑 연애할 건가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사랑할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두 사람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꼭 그들의 인생 2막을 축복하는 박수소리 같았다. 노년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지만 숯불처럼 은근하고 오래도록 주위를 따뜻하게 밝힌다. 영숙은 이제 안다. 나이가 들어도 가슴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슴의 떨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